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요병원 수련부장 송명선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가족교육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은 약물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빠르면 2, 3일 안에, 늦어도 1, 2주 이내에 사라지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또 약물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부작용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어떤 분은 고용량의 약물을 복용해도 전혀 부작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소량의 약물을 복용하고도 부작용을 느낀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보실 때는 이런 부작용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면 꼭 그 부작용이 자신에게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이런 느낌이 들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라는 뜻이지 설명드리는 부작용이 모두 생긴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미리 처방전을 준비해서 진료받으러 오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약물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약물을 같이 복용했을 때 효과에 영향을 주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과거에 이미 약물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나 불편을 느꼈던 약물이 있다면 그에 대해 알려주시면 처방할 때 그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앓고 있는 다른 질환도 약을 복용했을 때 반응과 부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도 정신과 질환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같은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진료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감안하여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담배를 얼마나 피우고 있는지, 술은 얼마나 자주 어떤 양을 마시고 있는지, 커피는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와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담배나 술 모두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페인의 경우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불면인 사람에게 수면제를 처방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치료를 받으면서는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끊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흡연과 술이 해당됩니다. 식품 중에는 자몽의 경우 간의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을 복용하면서는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식생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섭취하는 염분의 양을 급격히 줄인다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적게 마시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몸속의 약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약물의 종류별로 개략적인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부작용을 모두 경험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혹시나 이러한 느낌이 있으면 부작용일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시라는 뜻이지 약을 중단하시라는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기분 안정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너무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물로 주로 조울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물론 다른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리튬과 발프로에이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리튬의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위장장애, 속이 조금 좋지 않은 느낌, 구역감, 설사 등이 있으며 또 흔하게는 손이 떨리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리튬의 경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탈수 증상이 있거나
염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양의 리튬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혈액 속의 리튬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물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을 복용하는 중에 갑자기 구토나 설사, 입마름, 어지러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리튬의 농도가 상승해서 생긴 부작용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프로에이트 혹은 제품명 데파코트라고 하는 약도 비슷하게 구역, 설사 같은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졸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간 수치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간 수치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흔하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도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우울제 중에서 대표적인 약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작 같은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구역, 설사, 불안감, 두통, 불면, 졸림, 그리고 땀이 나는 것이 증가하거나 잠잘 때 이를 갈거나 꿈이 생생하게 느껴지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치료 초반에는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흔하고 장기 치료를 했을 때 체중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욕이 줄어들거나 남성의 경우는 사정지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항우울제들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부프로피온이란 약의 경우는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좀 안 좋은 느낌, 잠이 오지 않거나 손이 떨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멀타자핀이란 약은 졸리는 효과가 큰 약이라 잠이 오지 않을 때 유용한 약물입니다만 반대로 너무 졸려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어서 체중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벤나팍신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비슷한 부작용과 더불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의 상승이 약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작용이 의심되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의로 약물을 끊으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금단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작용은 기다리면 사라지고 혹시 사라지지 않는다면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바꾸어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호병원 수련부장 송명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